대표님 2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이제 조연급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2부에서는 조조연부터 도단역까지의 오디션이 있을 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근데 이제 조조연부터는 좀 회사가 없는 배우들도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리스트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연극을 보든 배우를 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저분은 드라마가 가능하겠는데 라는 딱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점을 딱 통과가 되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어떤 드라마를 할 때 오디션을 볼 때 그럼 한번 불러봐야겠다 해서 이제 오디션을 부르는 케이스가 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드라마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매니지먼트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니지먼트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혼자 일을 하다가 배역을 크게 맡는 회사에 들어간 배우들도 있고, 처음부터 회사에 있다가 오디션을 봐서 촬영을 하게 된 배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혼자 활동하다가 회사에 들어갔던 배우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스케줄 조율, 대본 받는 거, 촬영 갈 때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의상팀이랑 소통을 어떻게 했고 연출이랑 소통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본인이 본인의 개런티도 조율을 했어요. 그런 거를 가운데서 해주는 게 드라마는 캐스팅 섹터들 그 업무를 한단 말이죠. 이 경험치가 생긴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갔어. 아, 회사에서는 그럼 내가 했던 업무 중에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에게 정리를 해주겠구나, 나는 연기에만 집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연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처럼 이제 회사가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가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회사가 없는 상태가 다시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은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 생각하고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후자처럼 처음부터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크든 작든 간에 조금만 역할들을 했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그런 배우들이 많을 거야 지금. 내가 회사가 있었어. 그러면 본인의 PR을 누가 해줬겠어? 회사에서 해줬을 거 아니야. 본인의 개런티 조율을 누가 해줬겠어? 회사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내 PR을 어떻게 해? 가장 쉬운 게 나 같은 캐스팅 디렉터들한테 프로필 돌리는 거. 그리고 어디에 뭐 지원해보는 거. 이런 게 가장 본인들이 많이 하는 PR일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가 되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작품을 했었던 감독님들이랑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이라면, 감독님 제가 부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혼자 하게 돼가지고 그냥 근황 토크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라고 하면, 이 친구가 연기를 잘하는 친구고 성실한 친구고 잘하는 배우였으면 감독님들도 이 배우가 좋은 친구라는 걸 아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소개도 이게 PR인 거잖아. 그렇게 PR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어떤 드라마에 캐칭이 됐어요. 이제 저희 대본 보내드릴게요 하고 대본을 보내줘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요즘은 예산이 중요하니까 바로 물어볼 거야. 전작 출연료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굳이 어버버될 필요가 없어요. 아, 제가 그 전까지 회사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한 번만 확인해보고 조금만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개런티는 큰 차이는 아니까요. 최고로 많이 차이 나봤자 100만 원일 거고, 편차가 아니면 그 사이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제작 PD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동결을 원할 거고, 배우는 10만 원에서 더 받기를 원하는 게 그건 전 세계 공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런데. 그러면 솔직하면 되는 거야. 솔직히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대본을 보고 좀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도 좋을까요? 라고 하고, 분량이 적어? 그러면 저는 이거는 너무 분량이 적어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만큼만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촬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 돼. 그러면 알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하고, 제가 과도하게 욕심내는 건 아니지만 촬영 분량이 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생각보다 옷들이 많이 없을 거야. 의상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워. 왜냐, 이거 메이커가 없잖아요. 메이크업 표시가 없는 옷들을 입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옷들이 많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또 사야 돼? 어떻게 언제 사? 요즘은 드라마 의상팀들이 굉장히 그전하고 다르게 업무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분들의 하는 역량이 더 커졌어. 그래서 애초에 개런티를 얘기할 때 의상에 대한 거, 헤어 메이크업에 대한 거를 상의를 먼저 해야 돼요. 여자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아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해야 되는 줄. 그러면 그게 그만큼 내가 돈을 쓰는 거잖아. 자기가 화장을 너무 잘하고 드라이를 너무 잘해서 해도 프로들이 봤을 때는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실 판단을 하고 애초에 개런티 얘기할 때 그걸 다 해야 돼요.
이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매니지먼트에서 사실 업무를 해줬던 거잖아요. 드라마에 우리가 좀 팀 코디가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 팀 코디 분들이 하는 영역들이 이제 전체적인 배우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주요 배역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계약 단계에서 제작부하고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회차당 회당 이걸 잘 몰라. 그리고 요즘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드라마에도 영화 제작팀이 많이 들어와서 영화팀은 흔히 얘기하는 회차당 계약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몇 회차 이상은 턴키 계약을 하고 이 영화 한 편에 얼마로 계약을 하지 대부분 주연, 주조연 같은 경우는 다 턴키 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배역 같은 경우는 회차당 계약을 해요. 그렇게 나눠놓고 근데 그들이 이제 한국 그 드라마로 오면 이런 게 있어요. 대본을 보면 장소를 한 곳에서 찍어. 하루에 다 찍어. 근데 회당 1부도 나오고 3부도 나오고 그쵸. 5부도 나오고 6부도 나오고 7부도 나오고 그러면 제작부는 어떻게 하길 원하냐 이거를 턴키로 묶기로 그쵸. 해요.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그러면 배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제작부의 의견에만 따라가지 말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쵸. 면으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회당 500만 원인데 하루에 5개를 찍고 끝이야. 그러면 500만 원이면 하루에 2,500을 받아야 되는 그쵸. 거야. 다 줄 수 없어요. 요즘은 그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니야. 그러면 본인도 아 이거는 내가 몇 날 며칠을 가서 찍어야 되는 분량인데 장소 때문에 하루 몰려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조금 조율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율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뭐냐 우리는 하루에 다 찍으니까 그냥 회차당 500에 합시다 이런 양아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딱 중간 지점은 얼마냐 1,500이야. 1,500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제작부하고 협의하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건 서로 좋은 거죠. 배우도 사실 하루 찍어서 그 정도 받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력이 남으면 손해일까봐. 왜냐 개런티가 깎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고 다 그런 경우에는 턴키 계약을 써요.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다 그거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약점 잡아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나한테 남아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다라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출연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통은 이제 전작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 거지 사실 전작이 얼마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또 적용을 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게 기준인 거죠. 음. 전작이 어느 정도인 게 이게 기준인 거니까. 이번 작품의 배역의 크기나 촬영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럼요. 사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전작에 비해서 출연료를 더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요. 왜냐면 역할을 더 크게 하고 고생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건 올려줘야죠. 옛날 얘기 잠깐 하자면 옛날에는 이제 등급제가 있었으니까 사실 크게 조율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소고기 등급도 아니고 배우한테 왜 등급을 매겨? 근데 예전엔 그랬죠. 이상한 제도였어. 지금은 이제 뭐 추억 속에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을 보고 어떤 배우가 눈에 띄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다 기억한다고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 말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든 잘하고 있으면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크랭크인이 되겠죠. 보통 이제 요즘은 크랭크인 크랭크업 옛날 말로는 이제 첫 촬영 막 촬영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통 이제 첫 촬영을 앞두고 제 기준으로는 이미 나와 있는 대본의 조연들은 다 끝내놓은 거고 한 조조연급까지는 다 다 끝났다고 해놓고 해야 이제 되죠. 단역들만 좀 남아 있는 거고 드라마에 따라 역할에 따라 뒤에 조금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캐스팅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웬만한 배우 캐스팅은 다 하죠. 자 그래서 첫 촬영을 하기 전에 드라마는 대부분 전체 리딩을 먼저 합니다. 주연 배우를 캐스팅을 해놓고 주조연 조연까지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이제 연출부에서 첫 촬영을 앞두고 한번 다 같이 인사하면서 리딩하는 자리를 만들죠. 그거는 보통 첫 촬영 짧으면 2주, 3주, 길면 한 달 전에 일단 첫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한 다음에 첫 촬영을 나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일정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조단역들 남아있는 캐스팅을 하고 저 같은 스태프들은 현장 스태프보다는 촬영 전에 준비한 스태프들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각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고 캐스팅을 준비해 놓는 거고 저와 같은 스태프들이 이제 미술 스태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 거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되는 이제 보통 후반 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촬영 때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촬영할 때는 필요 없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필요해서 후시를 따라오는 분들도 있죠. 현장에서는 촬영 때는 필요 없었고 후시로만 따는 배역들이 또 있는 거고. 우리가 촬영을 나가고 나서 대본이 보통은 한 4회까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촬영 중간에 간혹 조연급의 배역이 중간 투입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대가 어린 경우 이럴 때는 좀 오디션의 과정을 그래도 어떻게 좀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축소해서 하죠. 어떻게 하냐면 대본이 나와 있고 촬영을 하고 있고 언제 안에는 캐칭을 해야 되는 게 흔히 얘기하는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없이 펼쳐서 볼 수 없고 우리 일정에 일단 맞아야 되는 배우가 오디션을 봐야 되고 그 그렇죠. 일정을 체크를 다 하고 그리고 그런 역할에는 예산도 정해져 있어요. 그 예산에 맞춰서 배우들 알아보는 것도 매니지먼트로 다 그걸 알아보고 가능한 배우들의 리스트를 쭉 한 다음에 영상으로 오디션을 1차로 하고 감독님이 결정해놓고 미팅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고 조감독이나 저나 혹은 제작부에서 1차 오디션을 하고 그걸 찍어서 감독님이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독님이 이들 중에 요분 보고 제가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촬영이 없는 휴찬날 보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는 단역이어도 프랭크인 전에 다 해놓지만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촬영 중간에 이제 단역이나 조단역 정도는 보통은 이제 배우 캐스팅을 할 때 영화처럼 뭐 텀을 두고 캐스팅하지 않잖아요. 등장 다음 날인 경우도 있고. 요즘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저는 그거 너무 예전보다는? 싫어서 최소 그래도 5일 전, 5일에서 일주일 전에는 캐스팅을 하자. 그건 이제 대표님의 좀 일의 스타일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배우 입장으로 봤을 때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어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없던 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거를 미리 안 해놓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건 연출부에 따라 조금의 변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드라마 이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제작 PD도 아니고 연출도 아니고 제작사도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제작사분들을 모시면 저희가 좀 더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다 말씀드리면 작가님들이 대본 집필까지가 하는 게 이제 기획 단계고 그거에 맞춰서 연출자도 캐칭을 해야 되는 거고 주연 배우도 캐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플랫폼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확정이라는 건 투자다라고 생각을 투자가 확정되면 시스템들이 이제 정확하게 땅땅땅이 되는 거예요. 배우들, 감독님들이랑 다 확정이 되는 거고 그게 확정이 됐으면 그 다음은 조연 캐스팅, 주조연 캐스팅인 거고 주조연 캐스팅 다음으로 조연 캐스팅 그러면서 주요 배역들의 캐스팅이 다 되고 나서 대본 리딩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조단역들 캐스팅을 하고 그러면서 크랭크인을 하는 거예요. 크랭크인을 하면서 수많은 캐스팅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대본이 더 나오고 그러면서 그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흔히 얘기하는 쫑파티 크랭크업을 하면 촬영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후반에 필요한 후시가 필요한 배역들이 있는 경우에 또 배우들이 가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편집이 마무리되고 방송 같은 경우는 언제 첫방 OTT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오픈 해갖고 나오죠. 보통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촬영 종료하고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이 시기를 보고 오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나씩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전 제작 같은 경우는 촬영을 다 마치고 아직도 이렇게 방송을 못하는 드라마도 사실 있죠. 꽤 있잖아요. 영화들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있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배우들한테 응원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응원은 늘 하고요. 응원이라기보다 자기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 확신이 없을수록 조급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확신이 있을수록 조급함이 덜하더라고. 맞아요. 그 확신을 어디서 찾는지는 본인들이 좀 스스로 찾아보고 확신을 좀 갖는 게 어떠한 응원의 말보다 더 좋을 겁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회사가 있는 신인 배우들도 캐스팅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가 또 내가 그 작품의 오디션을 볼 수 있게 또 일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소중함을 느끼고 너무 안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좀 늦어졌지만 3,000명 구독자의 원영 배우님이 나와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다음 촬영이 하죠. 그러니까 조금 늦어졌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훈 배우도 제가 바로 지금 일정 잡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대표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